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 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고급스러운 제네시스 G90이 명인 자동차 공업사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어요. 이수연은 에르메스 선글라스를 코끝에 살짝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원래는 비서가 이런 차 관리를 다 해줬는데 오늘은 비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급히 내려가는 바람에 혼자 오게 되었거든요. 엄마, 우리 여기서 오래 기다려야 해요? 김하은이 묻는데 아이 눈은 기름 냄새 밴 낯선 공간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어린 꼬마 아가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이수연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하은이가 앞으로 손살같이 달려나갔죠.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비소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정비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김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9년 만에 재회한 이수연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는데 민준의 눈은 온통 놀라움으로 가득했죠. 대기실 한쪽 구석에 있던 민준의 9살 아들 김지우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더니 낯선 아이를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수연은 재빨리 앞으로 달려갔어요. 샤넬 힐이 반질거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다급한 또각또각 소리를 냈죠. 하은아! 그녀는 겨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불렀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셔서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만큼이나 창백해져 있었어요. 딸아이 어깨를 잡아서 조심스럽게 뒤로 끌어당기며 어리둥절해하는 정비사에게 미안하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하은이는 전혀 꺾이지 않았죠. 8살 꼬마는 고개를 힘차게 가로저었는데 밤색 곱슬머리가 작은 얼굴 주위에서 통통 튀었어요. 아니야, 엄마. 저 사람 맞아. 엄마 서랍에 있는 사진 속 아빠잖아. 정비소 안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멀리서 다른 정비사가 뚝딱거리는 공구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분명히 이 상황에 정신이 팔린 게 분명했죠. 기름때 묻은 걸레로 손을 천천히 닦는 민준. 그의 시선은 이수연 얼굴에 고정된 채 떨어지지 않았고 뭔가 간절히 찾고 있는 듯했죠. 나를 알아본 걸까? 설명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수연아?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그네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낮았고 시간과 고된 삶에 거칠게 다듬어진 듯했죠. 정말 너 맞아? 지훈이는 이제 과학책을 완산히 내려놓고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어 지친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들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올리는 민준의 모습이 이수연의 눈에 들어왔죠. 그녀의 눈은 부자 사이를 오갔고 똑같이 굳건한 턱선과 사려 깊은 눈매 등 닮은 점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시 민준의 얼굴로 시선이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좀 더 개인적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손은 디자이너 핸드백을 꽉 쥐고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사무적이었죠. 명인 자동차 공업사 사장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재빨리 자기 사무실을 내주며 궁금해하는 시선들로부터 그들을 안내했어요. 걸어가면서 이수연은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어요. 머리 위에 형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비현실적인 빛으로 물들였죠. 부산에서 보낸 그 주말 이후 9년이 흘렀어요. 9년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쌓아 올리고 아이를 키우며 대기업 임원으로서 직업적으로도 최고점에 올랐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은이의 친부에 대한 비밀은 귀중하면서도 위험한 유물처럼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어요. 사장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벽에는 기계정비 우수증명서와 빈티지 자동차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죠. 민주는 지훈이에게 하은이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견습 정비사에게 아이들을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지훈이가 버텼죠. 아버지와 값비싼 옷을 입은 이 낯선 여자 사이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번갈아 보면서요. 하지만 민준이 나중에 다 설명해주겠다고 약속하자 마지못해 따랐어요. 좁은 공간에 마주 앉은 민준과 이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점차 이해한다는 듯한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9년이요?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수연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이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민준 씨는 아니네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변했네요. 예전 학교에서 만났던 패기 넘치던 젊은 엔지니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그의 눈가엔 세월의 깊은 주름이 패였고 손은 거칠지만 더 단단해져 있었죠. 젊은 시절의 민준에게는 없었던 고된 노력 끝에 얻은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죠 뭐. 민준이 씁쓸한 반쪽짜리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어요. 그러다 이내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죠. 하은이? 그 아이가? 이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수없이 마음속으로 연습했지만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대화를 해야 할 순간이었죠. 네, 그녀가 짧게 대답했어요. 민준 씨 짤이에요. 그 말들이 그들 사이에 묵직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듯이 떠다녔어요. 민준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수연이 예전에 잠깐 함께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듯한 동작으로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어떻게? 그가 말을 시작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건지는 알겠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수연은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을 더 주었어요. 민준 씨는 결혼했었잖아요. 사모님도 임신 중이셨고 그 주말 이후로 민준 씨는 사라졌어요. 직장도 바꾸고 도시도 옮기고 제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민준 씨를 찾아보려 했는데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민준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에서 이해로 그리고 이내 죄책감 비슷한 것으로 변했어요. 사라가 지훈이를 임신한 지 7개월째였어요. 그 학회 때요. 그가 조용히 확인시켜줬죠. 그리고 2년 후에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지훈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고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가 주변 정비소를 막연하게 가리켰어요. 수연 씨가 저를 찾고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충격적인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장실 창밖으로 그들의 아이들이 대기실에 있었죠. 서로에게는 낯선 존재였지만 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순간까지는 둘 다 알지 못했던 과거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은이는 신나서 제잘거렸고 지훈이에게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훈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향해 자꾸만 시선을 던졌죠. 민준 씨를 닮았네요. 민준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매가요. 이수연은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계 만지는 재능도 민준 씨를 닮았어요. 장난감을 맨날 분해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민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어요. 놓쳐버린 모든 순간에 대한 후회와 자부심이 뒤섞인 미소였죠. 하은이를 알고 싶어요, 수연 씨.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죠. 아이의 삶에 제가 함께하고 싶어요. 이수연은 이 순간을 예상했고 두려워했으며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라기도 했을 거예요. 복잡한 문제예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인생은 복잡하죠. 하지만 하은이는 제 딸이고 그 사실만큼은 저에게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다음 날들은 경계와 기대를 조심스럽게 조율하는 과정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기 전에 아이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캐주얼한 만남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죠. 첫 저녁 식사는 민준의 아파트에서였어요. 이수연이 수없이 지나쳤지만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았던 평범한 중산층 동네에 있는 소박한 방 2개짜리 아파트였죠. 아파트는 하은이의 놀이방보다도 작았지만 책장 가득 공학서적과 기계 잡지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훈이의 침실 선반에는 모형 자동차와 로봇들이 줄지어 있었죠. 값비싼 장난감보다는 호기심과 창의력을 통해 키워진 어린 시절의 흔적들이었어요. 하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간을 둘러보며 책의 등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고 민준이 유리 케이스에 보관하던 빈티지 점화 플러그 컬렉션을 살펴보았어요. 아빠는 차 고쳐요? 그녀가 민준의 푸른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죠.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혔어요. 예전에는 차를 설계했고 지금은 고장나면 고쳐져. 하은이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논리로 이 설명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엄마가 늘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 게 더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이런 상호작용의 주변에만 머물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이 낯선, 값비싼 옷을 입은 소녀와 아버지가 어울리는 모습을 경계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죠. 9살인 지훈이는 이미 많은 어른들보다 더 큰 상실감을 경험했고 아버지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했어요.
저녁 식사 내내 그는 이수연의 질문에 예의 바르게 하지만 짧게 대답했고 아버지를 보며 슬쩍슬쩍 눈치를 봤죠. 불안한 듯이요. 하은이가 신나서 지훈이의 방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지훈이는 민준을 쳐다보며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가 하은이를 복도로 안겨하며 경고했어요. 민준은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이들이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아이에게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아이가 자기가 밀려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려움은 민준과 이수연이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이수연의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모였는데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는 도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강조하는 듯한 풍경이었어요. 하은이는 톡신한 소파 위에서 신나게 콩콩 뛰었는데 이미 여러 번 만나서 민준의 존재가 편안해진 상태였죠. 지온이는 아버지 옆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는데 작은 얼굴에는 나이보다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너희 둘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는 민준과 이수연이 몇 년 전, 지온이가 태어나기도 전, 하은이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간단한 말로 설명해줬어요. 비록 삶이 다른 길로 흘러갔지만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어줄 줄은 미처 몰랐다고요. 하은이는 푹신한 소파 위에서 신나게 콩콩 뛰었는데 이미 여러 번 만나서 민준의 존재가 편안해진 상태였죠. 지훈이는 아버지 옆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는데 작은 얼굴에는 나이보다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하은아, 그가 마침내 정비소에서 그를 단번에 알아봤던 꼬마 아가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네 아빠란다. 그리고 지훈아, 그는 점점 더 창백해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은이는 네 이복동생이야. 뒤따른 침묵은 하은이의 기쁜 비명소리로 깨졌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한테 사진 속 그 사람이 아빠라고 그랬잖아. 지훈이는 아버지 옆에서 몸을 떼어냈어요. 작은 몸이 배신감에 뻣뻣하게 굳었죠. 아빠는 다른 애도 있었으면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해줬다고요? 저 누나가 돈 많아서 좋아요? 어린아이의 솔직함이 담긴 날 것 그대로의 가슴 아픈 질문이 공중에 떠다녔어요. 민준이 아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지훈이는 손을 피하며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어요. 지훈아, 안 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음에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빠도 하은이를 대해서는 지난주에 알았단다.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에 대해 어떻게 너에게 말해줄 수 있었겠니? 하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감정적인 논리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버림받음, 대체, 상실감과 연결시켰죠. 나 저 누나 싫어. 아빠도 싫어. 마지막 선언은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고 지훈이는 방을 뛰쳐나갔어요. 뒤에는 충격적인 정적만이 남았죠. 다음 몇 주 동안은 다문화 가정의 험난한 물살을 헤쳐나가면서도 관계의 다리를 놓기 위한 섬세한 춤 같았어요. 민주는 지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말과 행동으로 아들의 자리가 아버지 마음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줬어요. 하은이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널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가 태양열 엔진 모형을 만드는 지훈이의 과학 프로젝트를 함께 돕던 어느 저녁에 설명해줬어요.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커지는 거란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전선을 조절했지만 하은이 엄마가 우리 엄마보다 더 좋았어요? 라고 물을 때 목소리에서 이전의 적대감은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민주는 그때 도구를 내려놓고 질문에 전적으로 집중했어요. 네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연이와 있었던 일은 달랐어. 우린 서로를 거의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서 하은이가 세상에 나와줘서 기뻐. 네 엄마와 내가 널 가졌던 것에 매일 감사하는 것처럼 말이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대답에 만족하는 듯했고 둘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다시 작업에 몰두했어요.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죠.
한편 이수연은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했어요.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그녀의 세계는 민준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죠. 동료들은 그녀가 산만해졌다는 걸 눈치챘고, 비서는 그녀의 이전에 철저했던 스케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괜찮으세요, 이 대표님? 그녀가 하은이의 학교 과학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자 회의를 다시 잡았을 때 비서가 물었죠. 예전에 이수연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잠시 멈췄다가 좀 더 솔직하게 덧붙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요. 그 말은 사실이었죠. 민준의 관심 속에서 하은이가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딸의 타고난 기계 재능이 그 열정을 이해하는 누군가에 의해 길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문제들을 동반했어요. 친구들은 민준이 정비사라고 말했을 때 눈썹을 치켜떴어요. 카센터 사장님이라고? 세상에 수연아. 네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 관계를 시작했니? 그때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민준이 하은이에게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작은 하은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던 그의 손을 보면서 이수연은 왜가 아니라 왜 안 될까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첫 번째 큰 위기는 민준이 어느 날 방과 후에 하은이를 정비소에 데려갔을 때 찾아왔어요. 이수연의 허락을 받았고 하은이의 끈질긴 부탁에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었죠. 민준은 조심스럽게 감독하며 하은이에게 자동차 정비의 기본을 가르쳐 줄 때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했어요. 꼬마 아가씨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죠. 스펀지처럼 정보를 흡수했고 민준이 묻기도 전에 자랑스럽게 다양한 도구들을 식별해냈어요. 그런데 이수연이 딸을 데리러 왔을 때 그녀의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키던 표정이 딸이 작업복을 입고 뺨에 기름때를 묻히고 토크와 마력에 대해 신나게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우리가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하은이가 짐을 챙기는 동안 그녀는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놀러 오라고 했지 꼬마 정비사가 되라는 게 아니었어요. 민준은 그녀의 어조에 욱했어요. 아이가 즐거워했고 실용적인 걸 배웠는데 뭐가 문제죠? 암묵적으로 이해되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계층이었어요. 이수연이 딸을 위해 그렸던 미래는 명문대와 대기업 임원 회의실이었지 정비소나 작업복이 아니었죠.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게 뭐가 잘못됐죠? 민준이 목소리를 굳히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딸이 당신이 아니라 저처럼 될까봐 두려운 건가요? 그 순간부터 논쟁은 격화되었고 오래된 불안감과 새로운 두려움이 충돌하며 완벽한 부모의 불안감 폭풍을 일으켰죠. 둘 다 문간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지훈이와 하은이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른들의 갈등 앞에서 그들의 이전 적대감은 잠시 잊혀진 듯했죠. 결국 가족 간의 다리를 놓기 시작한 건 지훈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는 다른 남자아이가 하은이를 기름때 묻은 아빠 딸이라고 놀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아이는 분명 부모님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새 여동생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지훈이의 자족에 대한 충성심이 발동했죠. 제 아빠는 특허도 있는 기계 엔지니어야. 그가 하은이와 괴롭히는 아이 사이에 끼어들어 불량배를 꾸짖었어요. 눈 감고도 네 아빠의 싸구려 차는 고칠 수 있다고. 이 사건은 학교 상담실에서 면담으로 이어졌지만 지훈이와 하은이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 후 꼬마 아가씨는 빛나는 눈으로 지훈이를 바라보며 그를 자신의 영웅 오빠라고 선언했죠. 지훈이의 마음속 어딘가가 그 말에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저녁 그는 마지못해 하은이에게 자신의 로봇 조립 키트 컬렉션을 보여줬고 놀랍게도 하은이는 복잡한 조립 지침을 즉시 이해했어요. 꽤 똑똑한 애, 여자애 치고는. 하은이는 나이답지 않은 우아함으로 이 뒤섞인 칭찬을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도 꽤 좋은 오빠네. 방금 만난 오빠치고는. 민준과 이수연은 이 조심스러운 우정이 싹트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들도 모르게 그 관계에 이끌려 들어갔어요. 학교 과학박람회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지훈이와 하은이가 프로젝트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였죠. 지훈이의 기술 지식과 하은이의 놀랍도록 예술적인 디자인 감각이 결합된 환경 친화적인 엔진 모델이었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협력 앞에서 이전의 논쟁은 잊고 함께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자금에 지쳐 잠든 후에 민준과 이수연은 그녀의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단둘이 있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수연이 재미있다는 듯 말했어요. 평소의 세련됨은 피곤함과 흡족함 같은 감성으로 부드러워져 있었죠. 모든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계획해놨었거든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고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인생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세운 계획들을 다시 정렬하는 재주가 있죠. 때로는 더 좋은 쪽으로요. 그들의 시선이 커피잔에서 피어나는 기미로 마주쳤고 잠시 동안 그들의 세계 사이에 존재했던 엄청난 차이점들은 그들이 쌓아가는 연결고리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깊어지는 관계는 민준이 예상치 못한 일자리 제안을 받으면서 시험대에 올랐어요. 과학박람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아이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디자인에 감탄해서 아이들이 받은 어른들의 도움에 대해 문의했던 거죠. 민준의 공학 배경을 알게 된 심사위원은 그에게 명망 있는 대기업의 컨설팅 직책을 제안했어요. 카센터 운영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죠. 더 큰 재정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고 그의 세계와 이수연의 세계 사이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복잡한 문제들을 동반했죠. 가끔 출장을 가야 하고 지훈이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그들이 조심스럽게 확립한 일상에 방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건가요? 민준이 제안에 대해 말했을 때 이수연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지만 민준은 질문 아래에 깔린 여러 겹의 의미를 감지할 수 있었죠. 그들의 섬세한 가족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희망, 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두려움. 민준은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지훈이에게 더 큰 안정성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카센터도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그게 저를 현신에 붙잡아줘요. 그가 말하지 않은 것,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일이 하은이가 익숙한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이 그의 세계에 익숙해지는 만큼 그도 그들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도요. 그들이 이러한 잠재적인 변화를 헤쳐나가고 있을 때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여동생 집에서 오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슬픔과 1인 양육을 겪는 것을 지켜본 여인의 모든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거니? 그녀는 지훈이, 민준, 하은이, 이수연이 함께한 첫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누구네 집 딸인지 모를 애를 갑자기 데리고 오며 쓰냐. 그녀의 불만은 명백했고 그녀의 걱정은 현실적이고 날카로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여자와 아이들이 너희 삶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지훈이는 네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안정성은 어쩌고? 동시에 이수연도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어요. 그녀의 멘토이자 이사회 회장이 회의 후에 그녀를 따로 불렀죠. 이야기가 돌고 있어, 수연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말이야. 중요한 합병 건이 민감해. 어떤 복잡한 문제도 감당할 수 없어. 암묵적인 메시지는 분명했죠. 사생활이 복잡한 CEO는 회사의 위험 부담이라는 것. 이러한 외부 압력은 그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유대감을 긴장시켰고 확실성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곳에 의구심을 심어주었어요. 민준에게 제안된 컨설팅 직책에는 둘 다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복잡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다른 지역에 있는 본사로 재배치될 가능성이었어요. 그것은 선택사항, 즉 미래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되었지만 단순히 그 제안만으로도 그들의 새로 형성된 가족에게 불안의 물결이 퍼져나갔어요. 이수연 역시 경력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직책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지만 잦은 해외 출정이 필요했죠. 어른들이 이러한 결정들로 고심하며 직업적 기회와 개인적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동안 아이들은 긴장감을 감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는 민준이 전화로 컨설팅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재대치 패키지나 임시거처 같은 문구를 들었죠. 마침내 찾은 안정성, 그리고 놀랍게도 하은이와의 새로운 관계를 포함해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공황 상태에 빠진 지훈이는 하은이를 찾아갔어요. 그들은 하은이의 화려하게 장식된 침실에 옹기종기 무렸어요. 지훈이의 실용적인 공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곳이었죠.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함께 그들은 엄숙하게 가족 청원서라는 제목을 붙여서 모두가 함께 지내야 하는 이유들을 나열했어요. 지훈이는 자신의 기계에 대한 관심을 이해해주는 여동생이 마침내 생겼다는 것에 대해 놀랍도록 유창하게 글을 썼고, 하은이는 몇 년 동안이나 사라진 가족에 대해 궁금해하다가 이제 아빠와 오빠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문단들을 추가했어요. 하은이의 색색깔 그림이 담긴 이 문서는 둘 다 찾을 수 있도록 이수연의 책상 위에 전략적으로 놓여 있었죠. 이 아이 같으면서도 심오한 문서를 발견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민준과 이수연은 조심스럽게 인쇄된 페이지들을 함께 읽으면서 아이들의 관점에 깊이 감동했어요.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다더니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으로 4명의 막대기 인물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따라 그렸죠. 이수연은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 우리들의 차이점, 각자의 삶에만 신경 쓰느라. 그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보고 있어. 그날 저녁은 우선순위,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솔직한 대화로 이어졌어요. 민주는 어떤 직업적 기회도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훼손할 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수연은 직업적 발전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때로는 개인적인 성취를 희생시켰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함께 각자의 직업적 기회들과 타협점을 협상했어요. 민조는 가끔 출장만 가는 원격 컨설팅을 하기로 조정했고, 이수연은 대부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국제적인 책임을 더 많이 위임했죠. 이것들은 희생이 아니라 재조정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가족이 만들어낸 새로운 무게중심에 맞춰 조절한 것이었죠. 그들의 깊어지는 유대감의 진정한 시험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하은이는 학교 급식으로 먹은 무언가에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는데 민준도 이수연도 아이에게 그런 증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이수연에게 먼저 전화했지만 그녀는 시내 건너편에서 중요한 협상 중이었죠. 망설임 없이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하은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려면 적어도 45분은 걸릴 거예요. 민준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하은이는 양호실에 있었는데 얼굴이 부어오르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는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했어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해줬어요. 이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잔뜩 겁에 질려 도착했을 때쯤에는 하은이는 이미 나아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민준과 함께 민준이 대기실에서 찾은 기계 잡지를 읽어주고 있었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 하은이의 작은 손이 민준의 큰 손에 믿음직스럽게 쥐어져 있고 그가 보호해줄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그를 향해 있던 딸의 얼굴을 본 이수연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죠. 의문이나 망설임 없이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것. 그날 밤 하은이가 에피네프린 주사기와 피해야 할 음식 목록을 받고 퇴원한 후 넷은 이수연의 아파트에 모였어요. 지훈이는 유난히 여동생을 살뜰히 챙겼고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자신의 최신 로봇을 보여줬어요. 민주는 늦게까지 머물며 이수연이 알레르기와 안전조치를 알아보는 것을 도왔는데 둘 다 그날의 사건으로 드러난 더 깊은 감정의 흐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이수연이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고 둘 다 조용한 복도에 잠시 멈춰섰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딸을 돌본 일로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가 대답했고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렸죠. 맞아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망설이기 전에 그녀는 몸을 숙여 그에게 키스했어요. 과거의 격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공유된 걱정과 깊어지는 신뢰로 만들어진 키스였죠. 가지마. 그녀가 그의 입술에 속삭였고 그는 남았어요. 다음 몇 달 동안은 새로운 전통과 일상이 생겨났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는 민준의 아늑한 아파트와 이수연의 세련된 펜트하우스를 번갈아가며 했고 집의 대조는 분열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 되었죠. 지훈이는 이수연이 피아노 레슨을 주선한 후 피아노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고 하은이는 민준의 지도 아래 기계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나갔어요.
학교 가는 아침은 정교하게 짜여진 춤 같았죠. 이수연이 이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민준이 두 아이를 모두 데리러 가는 일이 많았고, 민준이 카센터에 집중해야 할 때는 이수연이 오후 활동을 맡았어요. 그들은 함께 살지 않았어요. 둘 다 아이들에게 너무 빠른 변화는 좋지 않다고 동의했죠. 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민준의 어머니는 하은이가 아기였을 때의 지훈이에 대해 묻는 진지한 질문과 가족 이야기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 마음이 움직였죠. 이수연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녀의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 집중력을 보며 그녀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할 정도로 달랐던 세계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죠. 하은이가 충동적으로 아빠라고 외친 지 6개월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 순간으로부터 넷은 지훈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모였어요. 민주는 아들이 과학 우수상을 받는 것을 더없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고, 이수연 또한 그의 옆에서 하은이 일처럼 기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는 낯선 사이였던 아이들은 이제 형제 자매처럼 편안하게 움직이며 비밀을 속삭이고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았죠. 식후 주차장으로 함께 걸어가는데 민준과 지훈이가 앞장서고 이수연과 하은이가 바싹 뒤따랐어요. 그때 이수연의 아는 사람이 다가왔죠. 저분들이 이 대표님 가족인가요? 그 여자가 민준과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수연은 잠시 멈춰서서 여러 겹의 의미가 담긴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네, 제 가족이에요. 그 대답은 옳다고 느껴졌어요. 기존의 정의와 기대를 초월하는 진실한 말이었죠. 가족은 같은 DNA나 같은 주소, 비슷한 배경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모두 배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일요일 저녁 식사와 과학 프로젝트에서, 해결된 논쟁과 도달한 타협점에서, 그리고 차이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결되기로 선택하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민준과 이수연은 그녀의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누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다면 이수연이 재미있다는 듯 말했어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어깨에 그의 어깨가 편안하게 스쳤어요. 그들이 익숙해진 방식이었죠.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하죠.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낫고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둘 다 이제껏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가능성이었죠. 이수연도 미소로 답했고 이전 삶에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벽들은 그의 존재 앞에서 계속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제 비서는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그녀가 화제를 돌렸지만 사실은 돌린 게 아니었죠. 가족 비상사태가 직업 변화로 이어졌대요. 빵집을 연대요. 민주는 웃었고 그들을 함께하게 한 운명의 장난에 대한 언급을 이해했어요. 때로는 우회로가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죠. 그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함께 살기로 그의 집이나 그녀의 집이 아닌 그들의 새로운 공간을 찾기로 논의했어요. 아이들은 열정적이었고 이미 공유 공간과 합쳐진 장난감 컬렉션을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중간 시기가 그 나름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깊은 통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민주는 컨설팅 직책을 자신의 조건에 맞춰 수락했고 주로 카센터에서 일하며 가끔 본사로 출장을 갔어요. 이수연은 임원 역할을 재조정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예전 같으면 직접 처리하려 했을 업무들을 위임했어요. 이것들은 타협이 아니라 진화였죠. 변화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한 조정이었어요. 그들의 관계 또한 발전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부산에서 불꽃처럼 피어났던 첫 만남의 이끌림은 이제 공유된 목적,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노력, 그리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깊어지는 이해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드러운 저녁바람 속에서 함께 서 있을 때 둘 다 그들이 아직 여정의 시작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적응하고 이 예상치 못한 가족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발견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때는 불확실했던 앞길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 방에서는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인연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듯 편안히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부르는 목소리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모두에게 필요했던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가족은 항상 계획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도전을 통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김민중과 이수연에게, 그리고 김지훈과 김하은에게 앞으로의 길은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많을 거예요. 의심과 불화의 순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갈 거예요. 우연히 교차했지만 선택으로 계속 이어지는 네 삶이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공학 프로젝트, 바로 그들만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